안녕하세요. 김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달러나 금, 펀드 등 소액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이익을 창출하든 손해를 보든 즐거움도 함께 따라가지만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많은 돈을 재테크의 목적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수익을 창출할 때는 희열이 크지만 손실을 보면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투자를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없으며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진다면 때를 기다려 제대로 투자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수익률도 높고 성공 투자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은 사이클이 상승과 하락 기간을 합쳐 10년에 가깝기 때문에 당장 집값이 올랐다고 하여 성공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손실을 보았다고 해서 패배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쩌다 오는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면 됩니다. 아파트 추천. 자,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인내, 이 두 글자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하락장에 지금 제가 추천하고 있거든요. 자, 하락장에 추천하는데 오른쪽 이 서울 있죠. 자, 서울 아파트 어떤 곳들이 추천 대상인지 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평가할 때 막 혼동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보시면 입지, 부동산 흐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입지는 이제 서울이나 서울 인접 지역이 아마 장기적으로 계속 좋을 거고요. 부동산 흐름은 상투장이 아닌 조정장, 하락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 기대치, 아파트 자체 경쟁력, 뭐 교통, 직주 근접, 상권, 환경, 학군 이런 것들을 총 1000점으로 했을 때 대략 세분화하면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재건축 4개월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면 여기 잘 보세요. 재건축이 4월 12일자부터 지금 이제 이게 0선이잖아요. 0을 돌파하고 계속 플러스에서 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계속 플러스에 놀다가 이번 이제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자,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8월 16일 날부터 마이너스 0.03. 지금 부동산 114 한국감정원도 아니고 부동산 114 자료인데, 자,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이제 본격 같으면은요, 어디까지 추락할지 바닥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리모델링 할 거 없이. 다음은 이제 서울, 경기도 입지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한번 볼까요? 자, 서울은 크게 한강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는데 여기를 여러분들이 흔히 강남권 그러죠. 강남권. 뭐 강남 3구라고도 하고 4구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한강권 이렇게 한강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심권 이렇게 세 군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군데 더 첨가시킨다면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 변방권, 이 사이드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하고는 별도로 이제 그러니까 4가지로 구분했죠. 그 영역하고는 별도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락장 그때 매수를 해야겠죠. 경기도의 경우는 서울은 제가 다 좋다고 했어요. 방금 장기적으로. 물론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하락장에는 누가 많이 폭락한다? 그래요. 많이 오른 서울, 특히 강남. 그래서 지금은 안 좋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7, 8년 후까지 내다본다면 서울이 제일 좋겠죠. 경기도는 어디 이내로만 꼭 잡아라. 기억하십시오. 여기 제1 외곽 순환고속도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리가 멀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리스크가 커요. 그리고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나 제1 외곽 순환고속도로 밖은 보지 마세요. 꼭 관심을 가는다면 이제 GTX 권역인데 GTX 권역도 결코 싸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투자가 최고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입지가 아니라 이제 사이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2006년에 올랐다가 2009년까지 올랐다가 2010년부터 13년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부터 18년까지 올랐다가 2019년부터 이제 하락 반전한 그러한 모양입니다. 이걸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잘 보세요.
신기하게 2002년에서 2005년 폭락 4년 단위예요. 2006년에서 2009년 폭등했습니다. 2010에서 2013년 폭락했고요. 2014에서 2018년 폭등했습니다. 2019에서 2022년 폭락. 실질적으로 2019년 상반기 하락했잖아요. 이제 하락의 시작점이죠. 2022년에서 2026년 폭등. 이 선을 기준으로 지금 왼쪽은 팩트고 오른쪽은 예측이에요. 재밌는 것은 4년이에요. 2014년과 2018년만 이제 1년이 더 뛰어서 5년이고, 신기하게 4번이나 이게 4년이 겹치고, 그리고 이 모양이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정말 규칙적이죠. 보통 떨어질 때는 한 눈금 떨어지면 올라갈 때는 두 눈금 올라가요. 한 눈금, 두 눈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상향을 합니다. 그런데 명심하세요. 경기도는 우상향하지 않아요.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폭등했다 폭락했다, 폭등했다 폭락했다가. 서울은 우상향하는 건 맞습니다. 이제 여기 고가 아파트 보세요. 고가 아파트가 서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떨어졌다가 더 올라갔잖아요. 2007, 8, 9년에 올라갔죠. 그러다가 2013년에 바닥 찍고 이번에 2018년 꼭지 찍고 정말 출렁거리죠. 그럼 이제 2022년에 이 정도 떨어질 것이다. 전고점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올라갈 때는 2026년. 꼭 4년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부동산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나 어떤 비아파트 연두색이나 파란색을 보세요. 상대적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좀 폭이 적죠. 그래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정부 정책. 자, 상승장 보세요. 정부 규제라는 말이 써있죠. 이 동그라미. 여기도 상승장에 정부 규제가 있네요. 여기도 정부 규제가 있고. 근데 신기한 것은 정부 규제는 상승장 중간에 나와요. 거의 중간. 중반에 상승장 규제가 나오고요. 규제가 나온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적으로 2년이나 3년 계속 올라가요. 이번에도 올라갔잖아요. 예전에 2006년에도 규제가 나왔지만 계속 뛰었어요. 그렇지만 이 규제로 인해서 한 2, 3년 지나면 결국은 하락으로 꺾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꾸로 하락할 때는 규제 완화가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자, 하락하니까 중간에 규제 완화. 이번에도 중간에 규제 완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아마 떨어질 건데 정고점인 여기까지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때도 한 이 중간 정도에서 규제가 완화가 될 거예요. 굳이 만약에 이제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계속 떨어진다면 2021년경에 규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20년 말이나.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거품가라고 있습니다. 상승장에는 예를 들어서 시세 5억 있다. 그러면 6억에 있어요, 매물이. 7억이다. 그러면 8억에 있어요, 매물이. 이처럼 상한가 위쪽으로 다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품가라고 해요. 근데 하락장에는 2013년이나 뭐 2005년 같은 하락장에는 초급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하한가 밑에 있어요. 이거 이해 가시죠? 자, 하한가보다 1억이 더 싸요. 예를 들면 6억인데 5억이 나와 있어요, 매물이. 정리하면은 이렇게 폭등락이 심한 데다가 거품가와 초급매까지 포함시키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폭등락은 아주 심하다. 꼭 기억 바랍니다. 자, 그럼 추천을 한번 해볼까요? 자, 강남구 개포동, 대청, 논현동, 신동아. 지금 모든 동에 하나씩만 제가 찝었어요. 뭐 이것이 최고로 좋다는 건 아니고, 자, 대표격이거나 아니면 가격이 출렁거리기 심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했다가, 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권역으로 해서 매수 바랍니다. 지금 말고 하락장에 매수하라는 거예요. 대치 쌍용 1, 2차, 음마도 괜찮아요. 도곡간신, 삼성 힐스 1단지, 세곡 색동 푸르지오, 수서 까치마을, 압구정 현대와 한양 시리즈, 일원 푸른마을, 자곡동 레미안 강남 포레, 청담 3일, 내곡동 서초 더샵 포레, 반포 미도 1차, 방배 현대 1차, 서초 아크로 비스타 유원 서초 신원, 서초 포레스타 3에서 6단지, 양재 우성, 우면, 서초 힐스, 잠원, 신반포 시리즈, 가락, 극동, 거여 1에서 5단지, 문정, 올림픽 패밀리타운, 방이동, 올림픽 선천, 송파, 한양 1, 2차, 신천, 장민 1차, 오금동, 현대 2, 3, 4차, 잠실, 주공 5단지, 강일동, 강일 리버, 길동, 파크맨션, 둔천동, 둔천주공 시리즈, 명일, 고덕주공 9단지, 공덕, 레미안 3, 4차, 도화, 우성, 상암 월드컵 파크 1에서 12단지, 성산 시영, 신공덕동, 신공덕 삼성레미안 1에서 3차, 도원 삼성레미안, 이촌 한가람, 이태원 청화, 금호동, 이편한 금호, 마장 현대, 성수 전략정비구역. 자, 재개발이죠. 옥수, 이편한 옥수 파크힐스.
응봉동 대림 강변타운, 행당 한진타운, 광장 현대 3단지, 광장 현대 5단지, 자, 구이동 현대프라임, 사양 우성 1차에서 우성 7차, 대방주공 2단지, 동작군동 신동아, 사당 우성 3단지, 상도 덥샵 1차, 신대방 우성 1차, 흑서 한강현대, 신길 우성 1차, 2차, 여의도 시범, 목동 신정동, 신시가지 1에서 14단지, 신월동 신월시영, 가양동 가양 2단지 9단지, 염창동 현대 1차, 서대문 남가자 레미안 남가자 2차, 북가자 DMC 아이파크, 북하연, 두산, 홍은동 홍은벽산, 홍제동 홍제 힐스테이트, 답심리 레미안 답심리 미드카운티, 용두동 롯데캐슬 피렌체, 이문동 이편한 세상, 장안 힐스테이트, 전동 레미안 크래시티, 제기동 한신, 청량리 미주, 회기동 청량리 신현대, 휘경동 조공 1, 2단지,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무학동 인왕 현대아이파크, 종로 청계 힐스테이트, 창신 쌍용 1, 2단지, 자, 기름 프루지오 레미안 시리즈, 도남 코롱 하늘채, 삼성 프루지오, 석관 레미안 석관, 장인우타운 꿈의 숲 코롱 하늘채, 정릉 이편에서 1, 2차, 송암 레미안 라센트, 하월곡 레미안 올곡 루나밸리, 상계주공 1에서 16단지, 하계 장미 월계동 미룡 미성 미미삼, 중계동 중계주공 1에서 10단지, 공릉 풍림아이원, 도봉 한시, 방학동 신동아 1에서 5단지, 쌍문 한양 2, 3차, 창동 주공 1에서 19단지, 미아동 SK 북한산시티, 번동 주공 1에서 4단지, 수조 삼성 레미안, 망우 중남숙 리가, 면목 한신, 묵동 신내 5단지, 두산 대림, 상봉동 LG 쌍용, 신내 1에서 11단지, 중화동 한신, 구산동 경남 아너스빌, 녹번동 북한산 프리지오, 대주동 삼성타운, 불광동 북한산 힐스테이트 1, 3, 7차, 수색동 대림 한수타운, 신사동 미성 응암동 백년산 힐스테이트 시리즈, 정산동 우방 진관동 은평루타운 전체 1에서 14단지, 현대 개봉동의 현대 227, 고척동 고척파크 프루지오, 구로동 구로주공 1, 2차, 신도림 대림 1에서 7차, 오리동 동부골든 2, 3, 6, 온수동 온수 힐스테이트, 천왕동 청안이 펜하우스 1에서 6단지, 봉천동 관악프루지오, 신림동 휴먼시아 1에서 2단지, 가산동 두산일보, 독산동 주공 24단지, 시영동 벽상 1에서 5단지. 제가 지금 서울에 있는 모든 구와 모든 동을 싹 말했어요. 대표 단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박 아닙니까? 그럼 이것만 좋냐고요? 나쁘진 않아요. 대표 아파트거나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거나 이런 것들 위주로 추천했는데 지금 시세 보지 말고요. 자, 이제 이것들 중심으로 보다가 혹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락장에 누가 많이 떨어질 거다.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 중심으로 더 보면 좋겠죠. 꼭 제가 말한 각 동에 하나씩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 개. 그리고 지금 새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해서 당장 매수하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엔 서울 뉴타운들이에요. 지금 아까 재건축만 말했지 뉴타운은 제가 하나도 말씀 안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1차, 2차, 3차 뉴타운에서 아주 많습니다. 뭐 상계 뉴타운, 기름 뉴타운, 장이 뉴타운, 이문, 그 다음에 전농답심리, 왕십리, 천호, 거여, 마천, 흑석, 한남, 노량진, 신림, 영등포, 시흥, 신길, 신정, 북아연, 가좌, 수색, 은평. 바로 이러한 뉴타운들이 있다. 자, 이 엄지척. 여러분들 아파트를 매수할 때 하락장에 매수하면 정말 따봉일입니다. 엄지척이 돼요. 엄지척. 자, 여러분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생, 자주 신나는 그러한 미래 투자를 위해서 우리 모두 열심히 진군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경제가 출렁거리더니 한동안 무미건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결국 큰 파고에 휩쓸려 어느 한쪽의 균형이 무너질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차곡차곡 내공과 멘탈을 키워서 활짝 웃는 그날을 향해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